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드디어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는데, 저도 지금 방금 이제 정답 다 체크하고 이제 강의 해설하러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 되게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정답 확인을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강의가 앞으로 1년 내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내가 4월 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처음 시작하신 분도 이 강의를 볼 건데, 오늘 지금 강의하는 이 해설 강의는 공부가 다 된 분들이 현재 시험을 봤는데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 강의라 자세하게 해설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강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기출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확인을 위해서 제33회 시험에 부동산 공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어떻게 됐고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강의니까 그 점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틀린 부분하고 약간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32회 요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일단 상승했어요. 상승한 이유가 상중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32회 때는 상 문제가 8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상 문제가 약간 올라갔어요. 1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14문제 정도 나왔고 중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왔고요. 하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나왔어요. 자, 이걸로 봤을 때에는 쉬웠겠네 라고 하겠지만 이 상 문제가 8개 나오다가 6문제가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선생님 얘기 안 한 건데 이런 것들이 6개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상승해서 아마 답안지 나오기 전까지는 나 꽈락이면 어떻게 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점수 맞추다 보면은 이 하 정도를 다 맞췄다면 일단 20개니까 50점을 넘을 겁니다. 그리고 중문제 중에서 내가 6개를 추가로 했으면 26문제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였을 거라고 예상돼서 26개면은 몇 점이냐면 65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공부를 했던 분들은 60점대까지 나올 수 있었고 약간 공부가 미진했던 분들은 요 중문제를 좀 약간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했다면 한 50점대. 근데 약간 공부가 미진했다 그러면 요 상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쉬운 문제도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점수를 좀 깎아 먹어가지고 약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총평은 그렇고요. 바로 41번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1번 문제는 국토개법이 12문제 중에서 작년보다 난이도가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41번 국토개입 법령에서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쓰리라고 했죠?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옳은 것 찾으세요. 그럼 4개가 틀린 건데,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우리가 대도시 시장이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는 딱 3군데만 지정 가능하죠. 첫 번째가 어디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저기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기능이 있는데 기능을 더 넣어주겠다 해서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 요 3가지만 대상으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유통상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그래서 보자마자 1번 X 이렇게 했어야 돼요. 2번 대도시 시장은 재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강행 규정 아니에요. 재반복의 발생이 우려가 있다면 지정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랑 재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재해를 막기 위한 거가 아니라 특정 용도는 들어오지 마세요지 이게 재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서. 그리고 3번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더라도 적용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고,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다르다. 그럼 특례 아니죠. 특례 아니야. 매립준공구역은 이하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같은 경우에만 이웃하는 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다 틀렸네요. 그럼 5번 찍어야 되는데 우리 어항 택산전 할 때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얘는 도시로 만들려고 한 거니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가 되는 순간 이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된 것으로 본다. 맞죠?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2시부터 4시까지
시험 전날 마지막으로 백선 지문 할 때 어항텍스 안전 할 때 했던 지문 그대로 나와서 일단 어저께 바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맞췄을 거로 예상됩니다. 답은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42번 갈게요. 이 개발행위 허가도 자주 나왔는데 이제 한 문제가 항상 나오는 파트인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자, 맞는 거니까 이번 출제 의도는요. 옳은 거 찾는 게 좀 많았어요. 1. 사방사업법에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자, 원래는 사방사업인 거, 원래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심의 거쳐야 되잖아요. 사방사업은 심의 거치는 대상이 아니다. 틀렸고. 2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공객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됐어. 그러면 이거 분할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우리 사공행도 이상이라고 했어요. 사공행도 이상 할 때, 요 토지 분할할 때 사도개설 허가 받은 경우, 공공용지로 분할하는 경우, 행정재산 분할하는 경우, 도시공객 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정되면 고시가 돼서 분할할 때에는 허가받지 않는다. 예외 규정이었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 같아 허가 못하게 해. 개발의 허가 제한할 수 있어. 근데 국토부 장관이니까 중앙 나와야 돼요? 지방 나와야 돼요? 그렇죠. 중앙 나와야지.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깔끔하네. 정답 3번이었습니다. 4번. 시도의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제한 사유가 5가지인데 5가지. 그 중에 원칙은 3년간 허가를 제한하나 3, 4, 5번 계획을 짜고 있는 경우는 심의 거치지 않고 2년 연장할 수 있다죠. 그럼 최대 5년이라고 했으면 맞겠지만 10년간 제한하는 건 없다. 네, 틀렸다. 5번. 토지 분할. 우리 물분 없다고 그랬을 때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그랬죠. 근데 토지 분할은 시도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이의제기할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3번 가겠습니다. 이 43번 문제도 이제 좀 맞추라고 하는 문제지만 항상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이 개정이 돼서 추가됐기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왔는데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또 옳은 거 찾으라고 합니다. 기타 조례에서 강화 완화 조건을 내버려 두고 고려하지 않고 1번. 자, 성장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동생이라서 얘는 주상공을 대상으로 하지만 얘는 주상공에 지정할 수 없댔죠. 주상공이 아닌 녹간농자의 연계 시무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했는데 여기 시가와 예상까지는 맞죠. 근데 공업지역 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얘는 녹간농자 중에서 시가와 예상이 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야 건폐율 야 난개발계획 잘 짰으니 건폐율은 10% 완화해 준댔죠. 그럼 생산녹지는 20%인데 10% 완화해 주면은 몇 프로 되는 거죠? 30%. 그럼 30% 이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네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3, 4, 5번 중에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만 완화해 준댔죠. 보존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일 때 용적률 너 난개발계획 짰으니까 방지계획 짰으니까 너 착하다 너 125, 너 125, 125 125% 맞죠? 근데 요 성장관리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는데 이게 보존관리가 아니라 계획관리였다는 거 틀렸다. 4번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한다. 아니에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은 용계, 기도, 지, 입밖에 없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시장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려면 그 구역 안에 우리 열람할 때 공람기간 줄 때 항상 며칠 이상이라고 그랬죠? 14일 이상이랬지. 7일간 했으니까 틀렸죠. 14일 이상.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갈게요. 44번은 요건 이제 우리 기출이 한번 됐던 지문인데, 공공시설 귀속이라고 그래서, 공공시설의 귀속에서. 기존에 여기가 공공시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하나 있었어요. 이 공공시설인데, 이 시설을 관리하던 관리청이 있었습니다. 관리청이 있었는데, 여기 개발행위 하면서, 여기다가 대체되는 시설을 하나 설치한 거예요.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어요. 이게 뭐 도로로 수용되면서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해 줬을 때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행자가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에 따라 다른데
자, 일단 새로운 시설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따지지 않는 데 써요. 그러면 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시설은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은 누구한테? 관리청. 관리하던 관리청의 무상귀속입니다. 무상귀속되는 거고, 이 시설이 이제 무상귀속되면 이 시설 설치하는데 이게 만약에 행정청일 때는 무상귀속하면 되는데 이 새로운 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 위치가 너무 좋아서 10억 정도, 기존에 10억이 아니라 한 7억 정도? 공공시설이 이제 실용이 나왔어. 그럼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데 5억 들었는데 이 7억 정도를 팔았어. 그럼 2억의 차익이 남잖아요. 그럼 행정청이면은 그냥 무상귀속해도 되지만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요. 근데 여기 지문을 보시면 개발행 허가를 할 때 받은 자가 행정청이라고 썼죠.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개발행 허가 받은 자가, 이게 행정청이잖아요. 이 사람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다. 이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청.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1번은 맞는데, 자, 2번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자, 요거 없어지는 거. 이건 누가 가져가야죠? 시행자 가져가야죠. 시행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다는데 이건 행정청일 때에는 그냥 다 귀속하는 거예요. 다 먹어.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시설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5억만 얘기하는 건데 이게 허가받은 사람이 비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청이잖아요. 이건 비행정청일 때이기 때문에 틀렸다. 3번. 공공시설 관리청이 불분명하다. 그럼 누가 관리할지 모르겠다. 그럼 도로는 국토부 장관인데 하천은 환경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 관리청을 본다. 그래서 3번에 있는 부분은 환경부 장관인데 그걸 국장으로 꼬셨고요. 4번.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 받음으로 관리청과 허가받은 자에게 귀속된 거로 본다. 이거는 행정청일 때는요. 통지한 때. 행정청이죠, 지금. 통지한 때. 가져가세요 라고 통지한 때고 이 비행정청일 때가 준공검사 받은 때 귀속이에요. 근데 이건 행정청이니까 이건 비행정청일 때 지문이라 틀렸다. 5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이거는 공익사업인 도시공객 사업에만 써야 돼서 도시공객 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틀렸지.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은. 자, 그 다음에 45번 갈게요.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광역계획권 잘 나온 데 있죠. 이게 41번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45번 뒤로 가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A형하고 B형을 이제 구분을 안 하고 A형으로 하다 보니까 법조문 순서대로 안 냈고요. 막 섞어낸 형태로 낸 겁니다. 같은 법 내에서도 갑자기 훅 하고 광역계획권이 들어왔죠. 옳은 거 찾으래.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에 걸쳤다. 자, 둘 이상에 걸쳐 시도에 둘 이상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그러면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이렇게 해야죠. 틀렸고 이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직접 지정 변경하는 겁니다. 틀렸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의견을 들어야 되죠.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는 지자체장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지. 중앙이 아닌데 어떻게 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그래서 틀렸죠. 4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 일단 의견을 듣는데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주어가 누구예요? 국장이면 이건 지방이 아니라 중앙이죠. 위아래가 이렇게 바뀐 거죠. 네, 틀렸네요. 그다음에 5번.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도지사에게 지정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네요. 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46번 갈게요. 자, 이제 이 46번이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됐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풀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아라 해서 옳은 거.
자, 도시계획위원회는요. 국토부에다 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에다 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지방이 시도, 시, 군, 구예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세 개가 있는 거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두지 않는다예요. 시군구 있어요? 있죠. 그래서 두지 않는다. 틀렸네. 2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게 위임을 했어. 그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한 걸로 간주하는데 모든 게 아니라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 국토부 장관이 해당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에게 이 결정의 해제를 권고한다. 우리 해제 권고 사유 있었죠? 그러면 국장이니까 주어가 뭐로 나와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중앙 나와야 돼요? 지방 나와야 돼? 그치? 중앙 나와야 되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얘는 틀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4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라는 거는 와서 보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사본을 복사해줘요. 그래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본을 교부하든지 열람하든지 두 개의 방식으로 합니다. 없다로 해서 틀렸고 그다음에 5번 시장 군수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하는 거니까 시도 의견을 듣고 또 시장 군수인데 어떻게 중앙이 나와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지. 그래서 또 틀렸구나.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3번 찍어야 되겠다. 모르겠으면 긴 거 찍어야 된댔죠? 정답 3번입니다. 자, 46번이 이렇게 됐고 자, 47번이 일반적으로 행위자를 세부적으로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2문제 중에서 틀려라가 3개 있댔죠. 그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안에서는 허가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원칙이 허가 없이는 어떤 행위도 못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여기 안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한 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보존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정한 규모보다 작은 걸 하지 큰 거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축은 안 돼도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까지는 되는데 지금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거가 4개가 있다. 아닌 것 골라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거 이 사람 먹고 살기 위한 거니까 가능해요. 근데 관리형 건축물로 기존 관리형 건축물이 있으면 그 면적을 포함해서 조금만 하게 해주겠다. 33제곱미터 초과가 아니라 이하죠. 이하. 초과하는 건 큰 거를 짓게 해준다는 얘기잖아. 큰 건 못 져요. 여기선. 그래서 틀렸구나 해서 답이 1번인데 여기 주택의 증축은 가능한데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까지. 그리고 마을 공동시설이고 마을 공동시설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간이 휴게소, 농로 제방, 농기구 수리 요거는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허가 받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말고 이하 정도까지는 허가를 받아 해주는데 초과니까 틀렸다 해서 답이 1번이었었어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48번. 이건 48번은 좀 쉬웠죠? 국토계획법령상 제가 항상 개발 밀도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이 나오니까 같이 설명했던 건데 이번에 보시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다. 그럼 항상 요거 나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2개 나오잖아요. 틀린 거 찾아라. 자,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많이 못하게 하려고 용적률 최대한도의 숫자는 용적률에만 붙었죠. 최대한도의 몇 프로 이내? 50% 이내에서 강화 적용한다. 요 강화까지 맞죠. 2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필요해 여기. 근데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그 지역에 20% 이상 초과됐거나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그거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맞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숫자 하나 항상 이랬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이 설치 계획을 짜서 몇 년 안에 짜랬죠? 1년. 여기 3년이 아니라 1년이네. 4번 틀렸네. 이거 1년이 될 때까지 짜서 그 계획을 도시공관리계획에 반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은 맞는데 이거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그리고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관리 운영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만드는 우리 돈 관련된 걸 뭐라고 하죠? 특별하게 설치해야 된다. 구역별로 특별하게 설치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건 찍으셨죠? 기반시설 나오면 항상 이거 1년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지구 단위 구역은 3년. 자, 그 다음에 49번 가겠습니다.
얘는 맞출 수 없어요. 왜 맞출 수 없냐? 시행 규칙에서 나옵니다. 시행 규칙에 1번, 2번 해가지고 항목이 쭉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지역 외에서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분류인데 그 중에 요거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넣어놓고 딴 걸 하나 넣어놓고 요거 찾으라는 거였어요. 보세요. 도시지역에서라고 돼 있죠? 그럼 도시지역에서는 1항인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골라라 해가지고 이게 면적이 500 미만의 도축장, 재활용 시설, 그리고 대학, 통신대학 요거는 요 항목에 있는데 여기서 광장은 건축물 부설광장만 안 거치고 하는데 부설광장을 제외하고 광장이 뭐 안 거친다 했으니까 틀려서 요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네, 글을 봤는데 공법 너무 어려웠어요. 이건 교수님들도 틀렸을 거예요. 틀렸어. 교수님들도 틀려가지고 저희가 정답 4번으로 올렸는데 타에서 5번으로 나왔잖아요. 헷갈렸어요. 이게 광장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해설하신 분도 틀렸는데 저희는 이제 4번으로 답을 올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맞고요. 기억은 아니다. 근데 중요하진 않은데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내년도에는 절대 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보는 가장 큰 목적은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나오면 풀어야지 하고 연습을 하는 건데 다시 출제되지 않는 유형의 문제니까 내년도에는 저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게 나오네 라고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 자, 요거 타인 토지 출입할 때에 대한 법 규정을 그대로 써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국장, 시도, 시장 운수나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출입도 하고 뭐 임시 재료 적시항을 쓰고 임시 통로로 쓸 때 필요하다면 나무돌 뭐 장애물 변경도 가능합니다. 1항은 생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기초조사하려면 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설치는 개발행위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위한 기초조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써 있는 거는 요거네. 답이 5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기초조사할 때에는 저규정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51번. 국토계획 법령에서 시장 운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우리가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받을 때 수립권자가 이 사람한테 승인 청할 때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 비구속이니까 공청회, 지방의 의견 들었죠. 그럼 기초조사 서류, 공청회 서류, 지방의 의견 들은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걸 낸 건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운수가 지금 기본계획을 승인을 얻겠대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그럼 기초조사 서류 있어야 되니까 1번 제출해야죠. 공청회지 청문회는 없었죠. 그리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지 이런 심의, 의회 심의나 심의 결과는 아니에요. 심의 서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출한 서류 요 세 가지인데 그중에 기초조사 서류니까 답은 1번인데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으면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이 자체가 어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안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답은 좀 명확하게 쉬웠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2번.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래도 하나는 맞춰야 되죠. 우리 그동안 건폐율하고 용적률 외웠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하세요 했는데 자, 주거지역은 전 1준이죠. 1, 2, 1, 2, 3인데 용적률이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그럼 주거지역의 최대 상한은 얼마죠? 500% 이하. 계획관리는 100까지죠. 100. 농림지역은 80이 최고잖아. 그럼 500, 그 다음에 100, 80이니까 3번이 답이네. 이 문제는 거의 다 맞히셨을 거야. 우리 손가락으로 열심히 외웠던 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12문제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부터가 6문제가 도시개발법인데 이번에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정비법 6문제 나와요. 근데 이번에 6문제인데 이 도시개발법은 5문제는 되게 쉬웠고요. 한 문제는 좀 틀려보세요 라고 냈고, 정비법은 6문제 나오는데 3개는 풀만 했는데 3개는 풀지 마 이렇게 했어. 제가 항상 수업할 때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3개만 맞자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것만 맞았어도 6개가 되는 건데, 일단 53번 볼게요. 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지방공사면은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그럼 항상 공공이죠. 이 사람이 채권을 발행한다. 그때 옳은 거 찾으래요. 얘 미더니까 미더죠, 미더. 그럼 지급보증 안 받아도 되죠. 그럼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미더니까 얘는 지급보증 받지 않는다. 틀렸다. 2번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이게 수용 방식인데 원하면은 채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 주고 쟤 주고 다 줘버리면 환지되니까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됐죠. 그래서 이 토지 건물이 개발사업 조성되는 분양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맞네요. 그래서 맞죠. 3번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죠. 이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전 가능하죠. 그리고 토지 가격 추산 방법,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이 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죠. 그다음에 5번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을 하기 위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아니죠. 매수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어치 땅을 줘버리면 환지가 되니까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죠.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우리 채권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54번 갈게요. 54번은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우리가 개발법 너무 어려운 거는 버려도 요 정도까지는 알고 가십시다 라고 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자, 1.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출하라는 얘기죠.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기간에 해야죠. 됐고, 2번 환지를 정했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더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건 땅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 청산 돈이죠. 그거를 금전으로 청산해야죠. 맞네.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고. 맞죠? 뭐 틀리게 안 나오는데. 3번.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따라 준공검사 받으면, 여기 개발법은 60일을 좋아한댔죠. 우리 마지막 제가 숫자 정리할 때 개발법은 60일 달라고 했던 거. 그래서 90일로 힘들었나 봐. 눕혀야죠. 60일. 틀렸네요. 그래서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시행자 환지 처분할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국장이면 관보에, 지자체 시도지사면 공보에다가 공고해야 됩니다. 맞고. 그리고 항상 나왔던 질문,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에 넘어가죠? 다음 날. 그럼 종전토지가 넘어왔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맨날 봤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단 시험장에서는 긴장했기 때문에 맨날 보던 지문도 색다르게 보여요.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에 걸려버린 거지.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자, 도시개발법령상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우리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거는 국, 중, 공, 둘, 천. 이건 국장만 지정하는 사유 외웠었잖아. 이거 나왔네. 자,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래요. 국이 뭐였죠? 국가가 할 때. 중이 뭐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한할 때. 근데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도 맞고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맞는데, 아까 공공기관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인데 20만 제곱미터는 30만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천이 뭐죠? 천재지변. 저 같은 사람 천재였잖아.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안 될 때죠. 자,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쳤는데 그 관하여 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나와 국장이 하겠다 해서 다 맞는데 요 30만 이상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조합은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조합은 무조건
도시개발법도 한 문제 나오고 정비법도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합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합 문제는 정비법도 쉬웠고 개발법도 쉬웠습니다. 자,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했었잖아. 예. 제 목소리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꾸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변경하면 다시 인가지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가능하다. 우리 기출됐던 기출문제 풀어봤죠? 그때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이제 동의요건 외워했죠. 조합 설립할 때 우리 면상이 총마잔 2분의 1, 총마잔 2분의 1에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리고 조합의 조합,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지 동의한 자 이런 거 안 따진댔죠? 조합원은 누구야? 토지 소유자로 한다. 맞네요. 그리고 조합설 인가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받고 아까 30일 안에 주된 사무 소재지에 설립 등기해야 되죠.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맞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7번 갈게요. 참 유치한 문제 냈는데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그럼 국가 가능하고 지자체 가능하고 공공기관 가능하고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그리고 지방공사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 공공기관의 장은 한국자 들어가는 무슨 공사인데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한국도로공사 나와서 도로나 깔아라 해서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국가는 시행자 있죠. 그리고 지방공사 있죠. 그 다음에 한국자 들어가는 3명 중에 제가 수자원공사는 그 매립지역 도시개발 한데 안산이 수자원공사 가능했죠. 관광지 개발 있어.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얘는 사업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제라고 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행자 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 자, 이제 58번. 자, 이제 제가 아까 개발법 6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려라 라고 한 문제 있었죠. 이게 이놈이었어요. 이거 맞힐 수 없습니다, 이거. 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요 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일 때는 뭐 다시 인가 안 받는다 뭐 이런 건데 그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걸 찾으래요.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가본은 생략됐는데 자, 제외되는 토지 면적이 종전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적의 보통 10% 기준 잡아요. 100분의 10 이상일 때 경미한 거로 본다. 그리고 편입 제외되는 면적이 좀 작아. 예를 들어 3만 제곱미터 정도 이상일 때 얼마? 3만. 그리고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적이 정정보다 이게 경미한 기준이 10%랬죠. 그래서 10%일 때. 그래서 13, 10, 13, 10이니까 4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요, 다시 안 나올 거고요.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은 안 외우셔도 되고,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저게 저거였어? 틀리다고 한 거에서 내가 왜 고민했을까? 다른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풀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8번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번. 이게 이제 그나마 정비법인데, 정비법이 6문제가 나오는데, 6문제 중에서 3개는 틀려라. 3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국민주택의 규모를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 공급에 및 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아라. 이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요거랑 유사한 문제 한번 풀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강조하진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주 언급할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근데 이거를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사업시행자는 자, 여기 정비사업을 했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다 국민주택을 지어요. 이 국민주택을 지어서 이거를 우선인수 받는 건 지자체가 받아. 그래서 시행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었어. 국민주택 규모로. 그럼 국토부 장관, 시도시장군수구청장, LH공사 등에게 이걸 공급해요. 그러면 인수자에게 공급할 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개 추천 방법으로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선정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할 때 순서는 시도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시군구입니다. 그럼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4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요 부속 토지는요 기부 체납한 걸 봐요. 기부 체납 맞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뭐가 틀렸을 건데 요게 그때 문제 기출문제 유형으로 배울 때도 요게 나왔던 건데 시도 시군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하는 게 원칙인데 못하면 시도의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 이거는 국토부 장관님 이거 인수자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되는 사유예요. 요때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요 규정인데 이거 LH가 우선 인수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9번이었고 자 60번 문제 가시면 도시개발법 조합도 나오고 정비법 조합도 나온댔죠. 근데 여기도 조합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임원 연습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단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인을 초과했다. 원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 초과되면 5명으로 한다. 이사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이거 맨날 연습했던 거. 2번 조합원의 임기는 원래 3년 이하지만 연장 가능하댔죠. 연임이. 그래서 3년 이하 범위에서 하는데 정관에서 정하는데 뭐 할 수 있다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 우리 모의고사 연습 많이 했던 거고 백선에도 넣어놨던 거예요. 3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면 뭐예요? 조합장 아니면 이사감사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없다는데 틀렸네. 예. 요거 답으로 냈었던 게 여기서도 답으로 나왔습니다. 예상 적중이죠. 예. 4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 하는데 가서 겸직 금지잖아요.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맞고 5번 시장운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요 당연퇴임이 뭐냐면 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해버리면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없어지는 거야. 당연퇴임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갈게요. 61번 요거는 이제 우리 맨날 연습을 했는데 이거 1번 기억은 알겠는데 니은이 기억이 안 나서 좀 약간 애매했던 분도 있을 건데 우리 분양 신청을 할 때 안 한 사람이면 돈 받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철거하는 게 사, 인, 분, 관, 시작인데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그래서 손실보상 언제 나온다구 할 때 이거 다구잖아 이게. 다구 그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다구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90일 이내에 토지 건물 소유자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들어와야 되죠. 이거 어저께 바로 했던 거잖아. 이거.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시행자는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이거 수용 재결 신청을 하거나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일, 60일이니까 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번도 좀 풀만 했고요. 그 다음에 62번. 요거는 62번하고 63번이 틀리라고 내는 아까 세 문제 있댔죠. 62, 63, 64가 틀리라고 냈던 거예요. 62번 보시면 자, 이거를 왜 내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되는 사항을 골라봐라. 그러면 그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는 거는 동의서가 포함되는 사항일 때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돈이 얼마나 할 거다라는 사업비 분담 기준 요거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요 2번 항목을 찾아내라를 냈는데 이거는 완전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무를 지금 당장 하는 걸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뭐 크게 뭐 중요해서 낸 건 아닙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로 낸 거고요. 그다음에 63번. 이거는 약간 생각을 하는 문제였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 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자, 시행 규정이라는 거는 국가, 지자체, 공공 얘네가 약속 정하는 거예요. 약속 정하는 건데 그럼 이거 약속을 정하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래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요거는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들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안 나와. 그래서 답이 1번인 거고 요 내용은 몰라도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LH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신탁업자가 할 때
그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구성해서 회의하는 거거든. 동의도 없고. 그런데 여기 LH인데 신탁업자 관련된 걸 냈으니 요거는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1번이다.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64번. 이제 64번이 이게 비용 부담 문제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내는데 너무 지엽적인 거 냈어요. 근데 상식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입니다. 난 공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가 되는 시설이 있어. 이거 도시공개시설은 공공이 들어가는 거죠. 공공성이 있는 거니까 이 비용을 시장 군수 등이 좀 돈 좀 약간 부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성 있는 거. 그걸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공원은 공공성 있는 거죠. 그리고 공공공지도 공공 목적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공동구도 공공 목적이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5번이 답인 겁니다. 제가 혹시 모르는데 진짜 모르겠다.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모두 고르시오 하면 제가 모두 고르라고 그랬잖아. 모두 고르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하고 풀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비법 문제였고요. 이제 65번부터는 주택법으로 가는데 주택법의 문제는 틀리라고 했던 문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68번하고 71번 요 두 개가 틀리라고 낸 것 같고요. 중 문제 좀 있고 좀 쉬운 문제도 있었는데 실수하지 말라고 어저께 제가 했던 질문이 그대로 또 나와서 저도 나름대로 반가웠는데 소형주택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제대로 된 거 골라봐라. 소형은 우리나라 얼마 이하로 지어야 되죠? 60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랬죠?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 것. 그럼 일단 기억 맞고 리을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원룸형이었는데 그래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반드시 먹고 자고. 자, 먹고 자고 식구 중에 욕실하고 부엌 여기 있어야지만 되죠? 맞아. 그런데 30제곱미터 미만이냐 30제곱미터 이상이냐에 따라 30 미만이면 작으니까 방 한 개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방 중에 욕실하고 보일러실 요거 욕실이 방입니까 방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실자가 방실자를 했잖아요. 보일러실도 방실자잖아. 그래서 새벽 안개 해치고 방실이라고 했던 거. 요 실자잖아. 그럼 요거 제외하고 한 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30 미만일 때 욕실하고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실이죠. 이거 아주 그냥 좀 약간 실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요 우리 제가 백선에도 냈던 거잖아요, 이거.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하고 하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부엌이라 해서 틀려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에서 답이 4번인데 저희가 정답안 발표할 때 제가 4번으로 올려놨는데 타의사가 5번으로 돼 있었잖아요. 타의사 교수님들도 틀린 거예요. 그분들 5번 했다가 지금 4번으로 고쳐놨잖아. 그러니까 답이 기억, 니은, 리을에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6번 가겠습니다. 자, 주택상환사채 채권이 자주 나와서 우리 채권도 별도로 비교 특강할 때 했던 건데 주택상환사채에서 기억할 거. 자, 요거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사채니까 사채 그러면 회사가 나와야 돼요. LH 아니면 등록업자. 등록업자 믿어서 못 믿어서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상환 나오면 상환, 상연, 상법, 와 그랬죠. 자본금만 5억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숫자 3 관련됐죠. 근데 자본금이 3억 일단 틀렸죠. 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환은 너에게 주겠다니까 무슨 식 증권이죠? 김영식 증권입니다. 그래서 1번은 법인일 때 자본금은 5억 이어야 돼. 5억 이상 틀렸고 이 발행 조건이 이러한 조건일 때 채권에 적어야죠. 사항에 포함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3번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 건설 파트는 국토부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발행할 때 시도사 승인이 아니라 국장 승인 얻어야죠. 틀렸고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다 되죠. 액면, 할인 발행 다 가능한데 발행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리고 상환은 너에게 주겠다. 이름 써야 되니까 김영식 증권이지 무기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틀렸으니까 2번이 답이구나. 그래서 풀 수 있었던 문제로 보시면 돼요. 6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7번. 토지 임대 분양주택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주택관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들어가서 X표를 3개는 했는데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67번은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우리 콘크리트 내구 연한 보통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건물은 요거를 A한테 분양하고 B한테 분양해. 그러면 이 소유자 갑이 토지를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뭐만 판 거예요? 주택만 판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 내구 연한까지는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임대차를.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내구 연한 40년이니까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해야죠. 틀렸다.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그 기간을 갱신하겠다. 그럼 75% 3분의 2가 아니라 75% 이상이 계약갱신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2번까지 다 지우셨을 거야. 3번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하겠다. 우리 보증금 전환 납부 가능하다까지 했죠. 그때 보증금 산정할 때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3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보다 이상으로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세모했다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을 매입 신청하는 게 아니라 LH한테 하는 거예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리고 이거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우리가 매달 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월별이겠죠. 월별 임대료지 분기별 임대료가 아니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걸 보증금으로 전환 납부 가능하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얘 틀렸고 얘 틀렸으니까 3번이 맞다라고 갔어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67번 되고 자 68번은 이거는 진짜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창피한 게 저도 못 맞히겠어요. 이거를 출제하신 분은 완전히 틀리라고 낸 거기 때문에 징역하고 벌금의 부과 대상자라고 했으니까 과태료인 거 있죠. 과태료인 거 말고 징역받는 거 찾아라는데 이게 그 징역 벌금이면 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해당 벌금 이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업장을 출입했을 때 방해 거부한 거 있죠. 검사를 방해 거부한 자 이게 1년 1천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1번인데 나머지는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 고르라는 거 이거를 이게 우리 공인중개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답답했고 좀 아쉬웠던 문제입니다. 이걸 맞출 수 없어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69번 갈게요. 그죠? 분상제 나왔어. 분상제는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옳은 것 고르세요. 모두. 자, 일단 분상제 적용을 할 때 도생 많이 지시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기억은 맞으니까 기억 안 들어간 거는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니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 또 나왔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자 분양 가격은 땅은 안 샀죠. 그럼 뭐만 샀어요? 건물만 샀으니까 무슨 비용만 나오면 돼요? 건축비. 그럼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러면 안 되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면 이걸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니은 들어간 건 지워야 돼요. 니은 들어간 거 지우고. 그러면 확률은 일단 50%입니다. 잘 찍어야 되는데 디귿에 사업 주체는 분상제 적용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자 땅값이 싼 지역입니다. 그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얘가 얼마 들었어요? 라고 알려줘야 돼. 직간접 공사비 이런 거 공시해야 되는데 직간접 공사비 공시하랬죠. 공시해야 되는 분양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네. 간접비도 직간접 공사비 공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럼 이거 디귿도 지워야 되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9번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고 이번엔 70번 갈게요. 자, 70번 리모델링 가겠습니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리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만약 세 동이 있어. 리모델링이라는 건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을 뭐 하는 거죠? 증대.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들이 뭘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동의 요건이 이 주택단지 전체를 하겠다 그러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얼마? 과반수. 전체 동 구분 소유자의 얼마? 3분의 2. 그런데 한 동만 하는 경우 있죠? 한 동만 할 때 한 동에 3분의 2 동의 얻어야 조합설이 인가 가능한데
보시면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포함되지 않아요? 대수선 리모델링이잖아.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 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이 동만 갖고 할 수 있죠. 동별로 할 수 있다. 이거 맞네. 네. 3번. 주택단지 이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 아니죠. 각 동에서는 과반수인데 전체 구분 소유자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죠. 3분의 2. 틀렸고. 4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동네는 누가 있죠? 시군구한테 가야지. 왜 시도지사한테 갑니까? 시도지사 틀렸네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조합 설립할 때 동의했는데 이걸 B한테 팔았어요. 동의한 사람한테 내가 샀으니까 난 당연히 뭐 한 자야? 동의한 자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더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예요? 동의한 것으로 본다야? 본다지.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풀만 했을 것 같습니다. 71번. 이 문제도 참 이제 틀리라고 했던 게 아까 71번하고 73번, 68번하고 71번인데 71번에 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장의 권한이 아닌 것. 이게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도지사님 이것 좀 위임 좀 해줄 테니까 이것 좀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위임이 가능한데 아닌 것 고르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거는 국토부만 가능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국장한테만 해야 되고 이건 위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닌 거 찾으라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이 정답이네. 나머지는 다 위임 가능한 거라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위임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낸 건데 이게 중구업하고 무슨 얼마나 큰 관련이 있다고 냈겠습니까? 틀리라고 낸 거죠.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72번 갈게요. 72번은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되게 구성된 거예요. 건축법이 7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72번하고 73번하고 76번 요거 정도는 틀려라 라고 냈던 것 같아요. 3문제 정도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인데 72번은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사항. 자, 안전영향평가 기관이 영향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야, 이거 고려해. 그 설계가 제대로 하중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현재 이게 그 건물의 하중 저항 시스템 해석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 집안조사 진해력은 제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굴착 공사에 따라 지하수 변화는 있는지 이거는 보는데 5번에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를 위해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이거는 안전 영향 평가 기관이 왜 얘네 심의한 걸 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안전 영향 평가 기관이 평가를 할 때 이거 조심해서 봐라, 이거 봐라 이거지. 이 심의한 내용을 갖고 이 사람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개업하고요. 그래서 이게 틀리라고 냈던 것 중에 건축법이 3문제 있으면 그 중에 이겁니다. 73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니한 거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법 선생이 봐도 제가 볼 때는 95점 나올 겁니다. 왜? 찍어야 되잖아. 이거 아니었거든. 왜? 신규칙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언제 이걸 다 외우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버릴 거 버리셔야 되고 얘가 버릴 문제였는데 문제가 건축법령상 대지 안에 피난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41조 해가지고 그 통로 너비를 구분할 때 가번에 단독주택의 경우 유효 너비를 자 통로죠 0.9m 이상 하라고 되어 있어요. 0.9m. 그리고 나번에 니은이죠. 바닥 면적 합계가 요거 2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 시설일 때에는 야 이거 유효 너비를 좀 넓게 해야 된다. 사람들 바글바글 하니까 3m. 그래서 여기가 0.9 그다음에 이제 500제곱미터 그다음에 3m 이상일 때 3m 이상 그다음에 다번에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유효 너비 그 나머지들은 최소한 이 기준 1.5m 이상일 것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500제곱미터 3m 얘는 1.5m. 그러면 0.9, 500, 3, 1.5는 2번이 답이죠.
이게 중개업과 무슨 관련이 있어 보이세요? 그죠? 틀려라 하고 낸 거지. 이거를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보시면 이거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74번. 요거는 이제 우리 연습했는데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거. 자, 1이 영어로 뭐랬죠? 원이죠, 원. 원으로 끝나는 건 대부분 일종인데 여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짜리래요. 자, 일단 극장은 1종 아니고 2종 근생입니다. 서점은 원래 2종 근생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 사람들 판매시설로 가요. 일단 1종은 아니죠. 탁구장이 원래 1종인데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인데 1000이니까 얘는 운동시설인 거죠. 파출소는 1000 미만이면은 이게 보통 이제 그 2종 근생인데 그게 1000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공공 업무시설이에요. 그리고 산후조리 원이 영어로 뭐죠? 1종이잖아. 이거 찾으라고 그랬지. 제가 원으로 끝나는 거는 제가 외워달라고 했던 게 접고론, 한의원, 산후조리 원종이라고 해서 1종이라고 했던 건데 이 원 보고 1종 찍었겠죠? 네, 정답 5번입니다. 됐고 75번 가겠습니다. 자, 결합건축 아니면 협정제도가 나올 것 같았는데 협정제도는 안 냈고 결합건축을 냈습니다. 결합건축. 자, 100m 이내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용적률이 있어서 이걸 더 올리고 싶은데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용적률을 얘는 안 쓴대. 얘한테 이걸 팔아서 결합해서 건축하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건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 주로 상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많이 지라고 하는 구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상업지역은 가능하죠. 그 역세권 개발해야 되니까 역세권 개발구역, 같이 해라 협정구역,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시켜야 되는 구역인데 특별가로구역은 완화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특별건축구역이 대상이지 가로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제가 문제 낼 때 뭐라고 냈었냐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주로 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재개발 지원축이 답일 건데 이분들이 이걸 수업을 들으셨나 봐, 제 수업을.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내버렸어요. 가로구역으로 냈어요. 제가 저거까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문제입니다. 76번. 이 문제 이제 건축법에서 틀리라고 했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일 때 적용 배제해주겠다. 그 사항을 모두 골라라. 이게 뭐냐면 특별히 건축할 수 있게 해줄게. 국가가 건축할 때 다음 중에 이거는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고르래요. 그럼 대지안에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 관계 맞아야 돼요. 분할 제한도 맞아야 되는데 공지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적용하고 공지 안 해도 되는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리을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특별건축구역은 특이하게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중개업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출제하신 거는 틀려라 라고 낸 거죠. 자, 77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적 관련돼서 우리 열심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맞췄을 거로 보는데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이다. 틀린 것은 1.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자, 조경 많이 하라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자, 주차장 경사로는 비 안 맞게 하려고 해놓은 거지만 건축 면적에 들어가면 안 되죠.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지. 틀렸네.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외벽 중 내층 내력벽의 중심선 기준입니다. 항상. 맞고. 용적률 산정할 때 대피주지는 포함 안 하죠. 지하층은 연면적 계산해서 산입하지 않는다. 뭐 계산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그럼 몇 메다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분댔죠?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우리 연습 많이 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이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제가 이 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기초 강의 할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게 나왔습니다. A라는 애가 이 땅에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허가권자님, 허가 대상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거 허가 될까요? 라고 사전에 물어보는 거. 사전 결정 신청이죠. 그럼 이 사람이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했더니 된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 의지해 주겠다. 그래서 이걸 산농개하라고 했었죠.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점용 허가인데 산지전용 허가는
산지는 두 개로 나눠져요. 보전산지랑 준보전산지로 나눠지는데, 보전산지는 개발하지 말고 보전만 해. 준보전산지는 보존도 하는데 개발도 허용할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에 있을 때, 네? 도시지역은 원래 뭐 할 땅이죠? 개발할 땅이잖아요.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보존산지도 의지해 주는데, 도시 외에서는 보존산지 의제가 안 돼요. 근데 도시지역 외라고 해놨는데 보존산지 전용 허가를 의지해 준다? 이건 안 해. 그래서 산농계할 때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점 허가해서 이거 5번 찍으신 분 많을 건데,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게, 보존산지를 의지해 주는 건 개발이 가능한 땅인 어느 지역일 때만 도시지역에서만 의지해 준댔잖아요. 그래서 도시 외란 말이 틀려서 니을은 빼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맞추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9번. 이건 개정된 거라 이번에 개정된 것만 두 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냈는데, 이번에는 틀려라 라고 했던 게 1번의 답이 나왔는데, 어차피 뭐 농지법 틀리는 거지만 하나는 맞출 수 있어요. 자,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외. 자,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할 때 그 1만 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사 안 져도 계속 소유할 수 있어. 예외입니다. 그리고 농장하고 협의를 마치고 공시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건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할 수 있고, 매립농지입니다. 취득하여 경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경우인데 이때 농업인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근데 조심할 게, 요 개정된 거 조심하랬죠.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냥 다 모든 농지였는데 농업진흥적 외만 취득할 수 있댔어요. 그럼 농업진흥적 내가 아니라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하겠다. 내는 안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었어요. 5번은 볼 거 없고, 그러면 79번의 답은 4번이 답이고, 마지막 80번 문제가 그 농지 대장인데요. 이 농지 원부였던 거를 LH 사태 이후에 농지 대장으로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만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낸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가 있으면 농지마다 원부가 있었던 거를 대장으로 바꿨으니까 모든 필지마다 대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농지 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 작성해야 된다죠. 모든 땅 하나하나마다 대장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네, 2번. 농지대장을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 파일 자체가 농지대장으로 간주합니다. 농지증과 똑같이 여기도 시구 읍면장이 하는데, 시구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전혀 허가가 나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대장은 딱 10년간 보존하는데, 제가 농지법에서 보존하면 다 10년 찍으랬죠. 그래서 이건 안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는 거고. 4번. 농지 소유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하시라고 돼 있어요. 맞고. 5번. 농지대장의 열람은 그 해당 시구 읍면 있죠. 시구 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관계 공무원 참여하에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었는데, 이 농지대장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상식적으로 풀었다 그러면 1번을 찍긴 하겠지만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면 이건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80번은 틀렸을 확률이 제일 높아서 조금 힘들었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회의 모든 시험이 마감이 됐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금까지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년, 적게는 뭐 짧은 기간, 어떤 분은 많은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시험을 보셨을 텐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약간 쓴 잔에 고배를 마시게 된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공법은 특히 더 어렵고 항상 어려워왔기 때문에 쉬웠던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중개사법이 다소 좀 약간 쉽게 나와서 중개사법의 점수를 좀 받아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은 칭찬을 받고 항상 공법 선생은 욕을 먹어요. 너가 얘기한 데서 안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맨날 욕을 먹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1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저도 고생했고, 여러분도 고생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는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해가 뜰 거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차근차근 학교 가신 분들은 실무자 과정이 뭐 MS라는 과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또 이제 당장 일을 안 하실 분이면 부동산 관련된 투자 관련된 공부도 좀 하셔서 재테크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간 수고 정말 많으셨고 다른 자리에서 또 뵙더라도 좋게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전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